배민수의 경제토크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과 화장품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이 어려운 가운데 화장품이 좀 뭐 다크호스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네, 예, 또 맞습니다. 떠오르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뭐 이건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뭐 연말 소비 뭐 어떤 이유들에서입니까? 강한 이유? 네, 우선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징둥닷컴 쪽에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지금 11월 10일 이제 광고제가 있죠. 네. 지금 화장품 아주 너무 핫합니다. 지금 오픈하자마자 뭐 작년 대비 4배 이상 팔린다. 그리고 어떤 뭐 브랜드나 이런 것들은 뭐 10배, 20배 이상 매출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뭐 화장품 관련된 수요가 이번에 이제 광고제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폭발을 일단 보여줬죠. 그리고 중국 시장의 지금 소비나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1조 위안의 채권 발행을 하면서 뭔가 이제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시진핑 주석도 지금 이례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 이 중앙은행에 인민은행에 이제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 뭔가 네.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게 본인도 약간 두려움이 있겠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뭔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실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조 위안의 채권 발행하면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물론 이제 뭐 컨트리 가든에 일부 이제 달러채 관련된 뭐 디폴트 선언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뭐 행보가 이제 적극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 주 어제였나요? 어제 지금 그렇게 빠지고 있던 시크릿컬 특히 이제 순수 화학업체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이 뭐 8% 9% 급등한 이유도 이렇게 중국이 1억 위안 정도의 채권 발행을 하면서 이 시크릿컬 쪽에 대한 자금 집행,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을 네. 안정화시키겠다는 모습이 보이면서 실적단에 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 있던 화학업체들, 뭐 효성그룹까지도 이렇게 급등세가 어제 나왔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화학업종들은 역시 순수화학 쪽은 이제 숫자가 안 따라주니까 상승의 연속성이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너무 장기적으로 떨어져 있었고 PBR 밸류가 너무 뭐 저평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익을 내주지 못하면 연속성은 좀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미국의 이제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또 실적 가이던스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소비가 상당히 좀 나쁘지 않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또 상당히 좋았고 클라우드 쪽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10월 1일부터 시작된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뭐 그런 이슈가 이제 소비를 좀 위축시키지 않겠냐. 학자금 대출 상환해야 되니까 그렇죠. 소비력이 줄었나. 예, 10월 1일부터 이제 그 논리가 계속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재밌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네. 분석 리포트가 미국 쪽에서 나왔는데요. 학자금 대출 상환에 따른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에서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를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해봤더니 그 향후에 당신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했을 때 이 영향으로 소비를 얼마 정도 줄이겠습니까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분석 자료 데이터가 나왔는데 월 평균 $56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소비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졌을 때 다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 정도였습니다. 매우 제한적이다. 네,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7, 8월부터 이미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이 상환을 위해서 이 그 미국 쪽에 그 학자금 예치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미 7, 8월부터 이미 많이 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금 대출 관련된 상환을 대비하기 위한 예치금이 7, 8월부터 이미 늘어나면서 소비를 그때부터 줄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소비력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또 학자금 대출 관련된 부분들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 여파에 관련된 자료 분석을 통해 보니까 시뮬레이션에서 돌려보니까 0.1%포인트 정도밖에는 이제 빠지지 않더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어서 소비재가 깨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소비가 그래서 절대 안 깨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임금 상승. 임금 부분이 깨지면 결국은 소비력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가 깨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 이슈 때문에 소비력이 깨진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고 향후 남아있는 변수 등은 결국은 뭐 임금 소비, 임금의 증가율이 깨지거나 이런 쪽에서 소위 앞으로 나타날 지표 중에 임금에 대한 지표가 깨지면서 소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수요가 깨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관군제 관련해서
딱 오픈해서 여니까 뭐 화장품이 엄청나게 지금 팔리더라 이거였고요. 소비력이 중국 쪽도 화장품 섹터 쪽이 나쁘지 않았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아주 오랜만에 듣는 또 회사가 있어요. 푸마. 우리가 푸마, 이제 네. 나이키, 아디다스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푸마는 상대적으로 유럽 쪽에서 좀 핫하지만 사실 뭐 국내도 그렇고 미국 시장에서 푸마가 핫하지는 않거든요. 네. 뭐 나이키가 제일 핫하고. 근데 푸마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의류 섬유 의복 쪽에 OEM, ODM사도 주가들이 상당히 좀 짱짱하게 바닥권에서 좀 고기를 올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재고 리스타킹이 이미 7월 정도부터 재고에 대한 부분들 마이너스로 돌기 시작했고요. 재고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지금 미국 시즌에서 내년 24년 스프링 썸머 시즌에 팔 옷 재고가 상당히 모자란단 말까지 나오면서 그러면 재고를 다시 쌓아야 되는 그런 스타킹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리스타킹이라고 불리는데 리스타킹, 예. 재고를 쌓아야 되는 그 소요가 생기면서 의류 OEM 등은 상당히 조금 견조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피어들은 지금 의류 OEM이나 이런 쪽은 이미 밸류가 20배 넘습니다. 20, 3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국내 지금 의류 업체들은 적게는 3배 그리고 많게는 7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밸류 저평가 때문에 좀 반등이 줘도 된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단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정을 주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화장품은 조금 올라왔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화장품 관련해서는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많이 이야기됐던 뭐 ODM사라든지 그다음에 클리오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기대감만 갖고 가는 성장주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장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몇 년치 자료를 땡겨와서 우리가 뭐 밸류수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0배, 100배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따박따박 숫자가 나와주고 컨센 대비 실적을 아웃퍼폼하는 종목들 중심을 네. 봐야 되고 그 가운데 화장품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 쪽은 뭐 의류나 혹은 뭐 여행, 항공, 면세 있습니다만 제일 부각되는 건 이제 화장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화장품 쪽은 어떤 게 요인인지 여기도 실적이 이제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 아마 10월 11월부터인가요? 중국 단체 관광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게 6년 7개월 만인가요? 뭐 진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그냥 뜨문 들어오던 중국인들의 관광객이 이제는 이제 단체로 그냥 쏟아지기 시작할 이제 몇 달이 이제 진행되겠죠. 그러면 결국 물론 이제 과거보다 한국 화장품을 좀 덜 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내 화장품을 살 거고요. 근데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거죠. 과거처럼 비싼 화장품을 산다기보다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트렌드는 역시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고요. 그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냐면 H&B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올리브 영과 같은 채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얼타 뷰티와 같은 채널들 통해서 결국은 H&B를 통한 성장이 이제 특징이고요. H&B 쪽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는 제품군들은 중저가의 인디 브랜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트렌드이고 그냥 단일 브랜드 뭐 아모레 퍼시픽의 뭐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의 어떤 브랜드 이거 300만 원짜리 이렇게는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디 브랜드의 약진이 패러다임이 드러나는 바뀌었네요, 거예요. 그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는데 그래서 뭘 지금 봐야 되냐 하는 부분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의 엘프 뷰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엘프 뷰티가 미국의 대표적인 중저가 브랜드의 메이크업을 판매하는 브랜드사입니다. 그래서 이 엘프 뷰티가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주가 조정기를 좀 받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경기 소비 둔화 관련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가 10월 1일부터 재개가 됐지만 분석 자료에 의하면 그 영향은 거의 없다, 미미하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저가 화장품 주 구매층 20대가 아직은 어느 정도 탄탄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약간의 뭐 소폭의 소비를 줄인다고 한다면 역시 비싼 제품보다는 저가 제품 중심으로 이제 소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 상당히 올라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엘프 뷰티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1분기는 4월에서 6월을 1분기로 잡고 있습니다. 네. 회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1분기 기준 엘프 뷰티 재고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7월에 프라임 데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굉장히 높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마 엘프 뷰티 같은 경우는 인모드나 미용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모드도 약간 가이던스를 약간 하향 조정을 했지만 지금 엘프 뷰티 같은 경우는
개 분기 연속으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향후 판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엘프뷰티가 이번에 11월 1일 날 얼마 안 남았죠. 11월 1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때 키포인트는 결국은 관전 포인트는 재고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높아진 재고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런 이제 수요가 좋기 때문에 재고 수준을 높게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변수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1분기 기준 엘프뷰티의 재고가 전분기 대비 20.6%나 증가시켰거든요. 수요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11월 1일 날 엘프뷰티에서 재고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가 재고를 높이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이던스입니다. 당연히 이제 향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지금 7개 분기 연속으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엘프뷰티가 이번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주느냐 좀 계속 긍정적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아마 중저가 브랜드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엘프뷰티가 이번 11월 1일 날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드를 줘버린다면 국내 인디 브랜드의 영향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엘프뷰티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뭐 코카콜라, 퓨마처럼 소비재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갔던 것처럼 엘프뷰티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코멘트를 해준다면 아마 중저가 브랜드 중심의 국내 화장품주들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그대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화랑을 가게 된다면 엮어지는 것은 결국 ODM.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디 브랜드가 자체 제작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량을 다 떠안고 가는 것들은 OEM, ODM사가 결국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네. 호텔신라, 그러니까 코스맥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한국콜마.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면세점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이 어쨌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카테고리가 됐든 뭐 관광객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호텔신라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편안하게 가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 뭐 그렇죠? 텍스 리펀 이런 쪽이 수요가 많고 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월간 기준 매출이 사상 최대 월간 기준 매출을 올렸다고 이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도 워낙 높은 회사라서 아마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쪽도 굉장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사실 빠지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상방에 대한 포텐셜이 워낙 큰 쪽으로 오히려 배팅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면세점도 좀 조심스럽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결국 K뷰티의 인기가 변함이 없고 우리가 봤을 때 K 컨텐츠의 수출 지표가 높아지는 만큼 지금 아마 K 그 관련된 뷰티 제품,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그 매출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새롭게 좀 봐야 될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제일 크죠. 매출이나 이런 거 볼륨의 시장이 제일 큰데 네.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가운데 한국이 1등입니다. 현재. 그게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렇죠.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일본에 이어서 맞아요. 예. 일본은 1등을 한 게 이미 나왔지만 네. 그것도 재밌는 게 일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세이도나 SK2나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 브랜드 가운데 명품이라 알려져 있는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했죠. 근데 4월 달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한국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가까스로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7, 8월 들어오면서 그때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1등할 때 퍼센테이지가 한국은 20% 넘는 점유율을 했고요. 프랑스는 16% 정도밖에 점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극을 벌리면서 1등을 했다는 점에서는 일본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에서도 수입하는 브랜드 가운데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1등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영향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은 북미 시장은 그 기본 스킨케어 쪽에 관련된 비중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스킨이나 로션, 이 기초 화장을 별로 안 한다는 거고 색조를 좀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고요. 아시아 거는 기초 스킨케어가 한 50% 정도 매출을 합니다. 근데 그 기초 스킨케어 쪽의 비중이 30%에서 미국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스킨 로션을 잘하고 있는 게 한국이고요. 더군다나 미국 시장의 사람들은 약간 피부의 특성 때문에 이 선크림을 거의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유명 배우들을 보더라도 여자 배우들을 보더라도 얼굴에 주근깨 있고 막 이러면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메이크업을 커버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이 바뀌고 좀 깨끗한 어떤 그런 스킨을 피부를 갖고 싶다는 의욕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 선크림, 선블록 같은 데 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걸 잘하는 게 콜마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이 많이 지표 좋아지기 때문에 스킨케어에 좋아지는 흐름들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선블록이나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유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최근에 주춤했던 것은 네덜란드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는 그 전에 재고를 쌓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바짝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는 조금 이제 룸이 있는 거죠. 판매되기까지 룸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가 잠깐 꺾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지표가 올라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용기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저평가 국면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루두루 지금 좀 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플러스권이에요. 지금 지수가 거의 60포인트 빠지는데도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 플러스권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디브랜드가 좀 올라왔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약간 순환매 차원에서 대형사들도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반짝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투자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